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나신 지도, 남편과 이혼한 지도 1년이 되었네요.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도 저에게 달콤했던 남편이었는데, 제 부모한테 한 번 못하니 그때부터는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 자취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기에 퇴근 후 저녁 시간에 가볍게 산책을 하고 맥주 한잔하면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죠. 제가 집이 어렵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집에서 몰래 반찬이나 생필품들을 훔쳐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만 보였나 봐요. 저희 부모님은 저랑 결혼할 사람에게 바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형태로든 저를 사랑해주면 된다는 분이셨어요. 두 분이 너무 바쁘게 사느라 저를 많이 돌봐주지 못하셔서 이제 금전적인 건 해결되었으니까 누구든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과 제가 결혼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바라던 사위상에 딱 맞았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저희에게 크게 바라는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예물예단은 다 생략하고 집은 제가 살고 있던 자취방에 친정에서 좀 더 보태주셔서 남편과 제 직장 근처에 투룸 전세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소박하지만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을 즐기던 중 친정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둘이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사돈이 혼자 계셔서 심심할 것 같다고. 딱히 시집살이 시키실 분도 아닌 것 같던데 남편 데리고 가서 밥이라도 자주 먹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말대로 생각해보니 그렇겠더라고요. 가족이라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제가 데려와 버렸으니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시댁에 방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도 저희에게 반찬도 챙겨주시고 장 보다가 저희 생각났다며 수세미부터 이것저것 사두신 걸 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겠어요. 나중에는 남편이 주말에 약속 있으면 저 혼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랑 영화 보고 밥도 먹고 올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이라고는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살가운 딸은 가져보신 적이 없으셔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은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같이 밥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급발진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이럴 거면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잘 못 들은 건가? 제 귀를 의심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싫다고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말지 남의 집 가면 아무리 자식이어도 불편한 법이라면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하마터면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는데 시어머니는 덕분에 잘 모면했습니다. 그 대신에 나이 들어서도 지금처럼 자주 놀러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훈훈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희 회사가 창립 기념일이라 제가 하루 쉬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낼 요량으로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평일은 보통 댁에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늦게 일어나시는 분도 아닌데 연락이 안 되는 게 수상해서 남편이 출근할 때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니까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실 수가 없다고. 아마 디스크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는데 심각한 건 아니라 집에서 약 잘 챙겨 먹으면서 조금씩 조심해서 움직이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온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심각한 거 아니라고 해도 거동이 불편하니 완치될 때까지만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물어보긴 했지만 저 또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시어머니께 저희 집에서 2주 정도 계시면서 푹 쉬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해서 빨리 낫고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에 식사 준비해드리고 점심은 간단하게 혼자 드실 수 있게 준비해두고 저녁에는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챙겨드렸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는 2주일이 채 되지 않아 혼자 다시 걷게 되셨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이후로는 시어머니는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친정이었죠.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빠한테 연락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췌장암 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다 해보자고 매일같이 아버지랑 교대로 병수발 들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먼저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한 번을 오겠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엄마의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1달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사위는 잘 지내냐고 마지막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그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한 번을 먼저 온다는 얘기를 안 하냐고요. 회사에 야근이 많은 걸 자기 보고 어쩌라고 그러냐더군요. 장모가 사경을 헤매는데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조율 못하냐고 뭐라고 했더니 죽을 사람들 근처 가면 안 좋은 기운 나온다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갈 테니까 보채지 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이라도 이쁘게 할 수 있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 4개월 정도 계시는 동안 딱 3번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 장례식 하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자기 조문객 많이 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콩깍지가 씌어 있었나? 이 자식 이거 순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장례도 끝나고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가 유산 남기신 거 정리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최소로 잡아두시고 다 제 앞으로 남겨두셨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엄마도 없으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시고요. 아빠를 잡고 싶었지만 아빠도 저보면 엄마 생각나고 더 힘들까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에 적응 못하고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제 기분 풀어준답시고 이런저런 시덥잖은 농담을 건네는데 우리 엄마 병상에 있는 동안 3번 간 놈이 왜 저러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눈치 한번 살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장모님 그렇게 갑자기 떠나셔서 너무 무서웠다고 어른들 갑자기 떠나실까봐 너무 걱정된다고 하면서 밑밥을 슬슬 깔더니 요지는 저보고 장모님 유산이랑 부의금 합쳐서 자기 엄마 집 근처로 이사가자네요. 진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고 내뱉은 건가 싶더라고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니 제 눈치를 보다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조문객들이 부의금 많이 하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참다 터졌습니다. 엄마 병원에 있는 동안 고작 3번 와놓고 네가 지금 우리 엄마 유산 쓸 생각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이없다는 식으로 자기 엄마도 아닌데 3번이면 많이 간 거지 뭘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미친놈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난 니네 엄마 2주 병수발 들었는데 너는 그냥 가서 옆에 앉아서 얘기만 좀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줬다고 그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저보고 되려 그런 거 그렇게 일일이 칼같이 따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따질 거 뭐 있냐고. 이 집에 있는 거 다 내 거고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니까 네 짐 챙겨서 꺼지라고. 우리 이혼이라고요. 사내 새끼라고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지 알았다면서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저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는데 고작 저런 놈이었다니. 그렇게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 제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려고 전화하셨더라고요. 한참을 시어머니에게 설명해드렸고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미안하다고 자식 잘못 키운 자기 잘못이라며 흐느끼며 저한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나와서 시댁으로 이혼 서류 송부하는 동안에도 한 번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짧은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저희 엄마 대하는 거 보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부디 다른 분들은 결혼 준비하실 때 저런 남자 꼭 거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